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결국 유권자의 삶을 바꾸는 선택인데요. 과거의 결과와 현재의 구도를 넘어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과 꼭 알아야 할 선거 관련 정보들을 짚어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역 단체장과 도전자들의 대결인데요. 특히 광역단체장의 경우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단체장들은 재임 기간 성과와 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우고 있고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은 새로운 변화와 심판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가 현역 프리미엄과 심판론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역 박형준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붙습니다. 박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과 도시 도약을 강조하며 3선 도전에 나섰고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지방중심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인 현역 유정복 시장이 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경쟁합니다. 유 후보는 천원 정책과 해사법원 유치 등 재임 시절 성과를 내세워 안정론을 부각했고 박 후보는 바이오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정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 역시 현역과 도전자 간 구도가 뚜렷합니다. 3선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우 지사는 일을 해본 사람이 더 잘 안다며 도정 성과와 정책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보수 텃밭, 경북의 새로운 변화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도 비슷한 구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첨단 산업 전환과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중앙정부 협력과 변화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현역 후보들은 행정 경험과 성과를 앞세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도전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심판론으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변화 요구가 확산될지, 남은 기간 후보 간 정책 경쟁과 민심 향방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4년 전인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교체되면서 여야의 희비가 갈렸었죠. 당시 2018년 지방선거 때와는 정반대의 기록을 썼었는데요. 올해 6.3 지방선거 결과는 어떨지 4년 전의 기록을 차선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차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권 안정론의 승리였습니다. 당시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단 22일 만에 치러졌는데요. 이 유권자들은 신임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2022년 당시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2곳, 더불어민주당이 5곳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 지방 권력이 교체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20%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로 첫 4선 시장 고지에 올랐고 인천을 비롯해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곳도 모두 국민의힘이 탈환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지도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민주당 14곳,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이 차지해서 2022년 완전히 뒤바뀐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완승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점은 투표율이 당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이 부분도 분석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전체 투표율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50.9%로 집계됐는데요. 직전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60.2%였는데 이것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보다 2%포인트 높아서 역대 지방선거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지역별 격차가 컸는데요. 당시 서울은 53.3%를 기록했는데 광주는 37.9%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며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포기 현상도 나타났던 선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과반 투표율을 겨우 넘긴 지방선거로 기록된 이유가 또 20, 30대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이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투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들여다봤더니 20대는 36.3%, 30대는 37.8%가 투표에 나서서 특히 이 30대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연령대는 70대로 75.3%로 집계됐는데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처음으로 참여한 만 18세 투표율도 36.1%에 그쳤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2.5%, 남성 50.6%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제7회 지선과 비교하면 남성은 80세 이상, 여성은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하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지선에선 보수 성향이 강한 중장년층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며 정권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에서 침묵했던 청년층이 얼마만큼 투표장으로 향할지도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4년 전 정권 안정론이 이번에는 어떤 민심의 흐름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가를 핵심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가와 일자리, 주거 문제 등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건 단연 생활과 직결된 현안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그리고 주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표심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 시장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현실을 안정시킬 수 있는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서민으로서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좀 체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돌아오는 무슨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단 몸소 체험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서민들은 이제 집값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 서민들에게 조금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아무래도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취업난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 채용이 일부 늘고는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벽입니다. 청년이 졸업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취직을 할 수 있게 좀 제도적이나 아니면 좀 인턴이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혹은 박람회 그런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역시 빠질 수 없는 쟁점입니다. 낙후된 지역 개발 속도는 표심을 가르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거 빨리빨리 진행해 주면 좋겠고 노후된 데도 조금 재개발적으로 해주시면 좋죠. 이 밖에도 세대 간 갈등과 이념 대립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표심을 가를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4년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 누가 더 현실적인 해법으로 민생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지역 소멸을 막아낼 골든타임으로 평가받습니다. 유권자들은 붕괴된 지방의료 시스템과 고립된 교통망을 살려낼 실질적인 적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국 표심을 흔들 주요 쟁점을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영동 북부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 지역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의료기관이지만 의료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응급실과 마취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이 로컬에 있는 병원들은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요구 조건이 너무 많거든요. 비수도권 유권자들의 가장 절박한 화두는 단연 의료 공백 해소입니다. 지방으로 오려는 의사가 줄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마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2번인가 응급실에 왔었는데 그게 좀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응급실 문제. 네. 인구 감소로 인한 열악한 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수익성을 이유로 대중교통 노선이 대폭 줄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시외 고속버스 노선은 30% 넘게 줄었고 최근 7년간 지방터미널 3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농촌진흥청 조사를 보면 농어촌 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평균 배차 간격은 약 70분 수준. 버스 한 번 놓치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출근 시간대라든가 그때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버스가 좀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열악한 일자리 문제까지 겹치며 비수도권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떠난 10명 중 7명은 저출생이나 고령화 같은 자연 감소가 아니라 일자리와 인프라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회적 유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역 유권자들은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실질적인 대안을 선거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구를 어떻게 늘릴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이나 도지사 출마자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이 공약이라는 거가 사실 검증이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지역 소멸의 시계를 멈춰 세울 실질적인 해법이 이번 선거의 성패를 가를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역민들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현안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주거와 일자리, 의료와 교통 등 말 그대로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에 이어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또다시 커진 경제 불확실성. 유권자들은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대형 쪽으로 가버리니까 있는 사람은 별 못 느끼는데 없는 사람은 더욱 힘들었지 않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기업 유치만이 아닌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보다는 좋은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더 해서 최대한 직업 적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반짝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때만 바쁘게 뭘 활동하는 것 같고 이때만 바쁘게 막 공략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믿음이 좀 사실은 많이 안 가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 유권자들이 던진 질문에 누가 현실적인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은 후보자에겐 결전의 날,
유권자에겐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투표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체크해 봅니다. 모바일도 되나요? 투표날 잊지 말아야 할 준비물은 바로 신분증이죠. 요즘 모바일 신분증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패스 같은 공식 앱을 통해 실행 중인 화면을 보여주면 되는데요. 다만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증샷 못 찍나요? 인증사진 열기 선거에서도 빼놓을 수 없죠.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 기호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이 사진을 SNS에 공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투표소 안은 다릅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소리 안 나는 무음 카메라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기표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날 이래야 해서 이런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유권자는 없겠죠. 법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에 일하더라도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와 함께 가도 될까요? 선거권이 없는 자녀와 투표소에 동행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이하 자녀라면 투표소 내부에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요.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는 투표소 안에서 부모를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줄이 길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각 전에 줄을 섰다면 대기번호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표를 가진 유권자가 모두 투표를 마칠 때까지 투표소는 닫히지 않습니다. 투표장에서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 우리의 선택이 우리 지역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후보 등록, 사전투표와 본투표까지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유권자가 꼭 챙겨야 할 남은 선거 일정을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라톤 같은 지방선거가 반환점을 돌고 막바지 스퍼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인지도를 쌓아온 후보들은 이제 예비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인 승부에 나서게 됩니다. 출발 신호는 선거인 명부 작성입니다. 명부 작성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도 이 기간 진행됩니다. 같은 시기 본선 진입의 분기점이 되는 후보자 등록도 이뤄집니다.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등록이 마무리되면 각 지역의 대진표와 기호가 확정되고 선거는 명실상부한 본선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후 일정은 더욱 속도를 냅니다.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13일간 거리 유세와 공약 경쟁, TV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자질을 유권자에게 직접 선보이게 됩니다. 이후 22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24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 투표소 정보가 유권자에게 전달됩니다. 다가오는 선거는 4년간 우리 지역을 이끌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선거에 임하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정당,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세우고 투표 방법도 챙겨야 합니다. 먼저 승부의 흐름을 바꿀 변수는 사전투표입니다. 29일과 30일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어 최근 선거에서는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은 본투표입니다.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본투표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를 시작하며 수개월간 이어진 선거 레이스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열을 끝낸 선거판. 남은 시간 누가 더 설득력 있는 공약과 메시지로 표심을 움직일지 지방선거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한 표로 지역의 미래를 가를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유권자의 가치 있는 선택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